안녕하세요. 자, 통합이론 31번째 시간,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양도소득세 세율, 그리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그리고 예정신고, 확정신고할 때 분할납부, 여기까지 한번 점검해 보죠. 여러분, 세율은 기본서 122쪽부터 들어갑니다. 자, 양도소득세 세율 부분은 34회 시험에서 주택과 분양권 중심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35회 시험에서는 반복해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세율보다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분할납부 이 부분에 더 치중하시는 걸로. 자, 그러면 122쪽 양도소득세 세율은 자, 주택하고 분양권하고 입주권은요, 단기 매매 차익, 투기 등에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 세율은 별도로 구분하고, 여기서는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죠. 상가가 됐던, 토지 임야가 됐던, 대지가 됐던 부동산 미등기 양도의 경우는 무슨 기간? 보유 기간 관계없죠. 오로지 미등기는 70%다. 그럼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여기에 해당하면 부동산은 비례세율 4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한다면 누진세율이죠. 6에서부터 45%까지 초과 누진세율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5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에서 45 이 얘기는 초과 누진세율이죠. 과세표준이 첫 단계 1,400만 원 이하면 6%부터 시작해서 과세표준이 10억을 부하면 초과하면 45%까지, 그래서 6에서 45% 이렇게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8단계로 되어 있는 누진세율로 가는데, 요거와 요거의 세금 차이가, 다시 말하면 2년 미만 보유했을 때와 2년 이상 채웠을 때 요 세율의 세금 차이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최소한 몇 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과세표준이 1억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2년 미만 여기에 해당이 되면 비례세율로 40%예요. 그러면 4천만 원 나오잖아요. 4천만 원. 그런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과세표준이 1억이면 여기로 갑니다. 8,800만 원 초과 얼마? 1억 5천만 원 이하. 그러면 1억에다가 간편법으로 계산하면 35%를 곱하고 여기에서 1,544만 원을 차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1,956만 원이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세금이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2년 보유했을 때와 2년 보유 못했을 때 세금 차이가 대략 2배 이상 차이 나니까 2년 이상 채워서 팔아야 세부담이 적다. 참고로.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그러면 주택은 투기의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부담이 아주 커요. 그래서 여기 볼까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요, 1년 보유기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1년 안 돼서 양도를 하면 이건 단기간에 매매 차익이다. 그래서 70%입니다. 제일 높은 거 70% 세율을 적용하죠. 그런데 만약에 보유기간 1년을 채웠어요. 그런데 2년은 못 채웠다. 그러면 10% 차이 나죠. 10%. 그래서 60%
비례세율 적용합니다. 그러면 주택이든 조합원 입주권이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6에서 45% 이와 같은 세율로 간다 이거요. 그럼 여기 보실래요? 참고로 주택을 과세 표준이 1억인데 주택은 2년 미만이다 그러면 60%잖아요. 과세 표준이 60%면 6천만 원의 세금 나와요. 근데 2년 이상 보유했으면 6에서 45 여기로 가면 1억 있죠. 1억. 아까 얘기한 대로 1억 5천만 원 이하 여기로 가니까 1억 곱하기 35%면 3,500만 원에서 1,544만 원을 공제를 하면 1,956만 원 나옵니다. 자, 요거 차이가 3배 넘죠. 예, 이렇게 주택은 더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항상 주택이든 부동산이든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해서 6에서 45%로 가야 세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택하고 조합은 입주권이에요. 그런데 분양권이 있어요. 분양권. 분양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취득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내가 재개발, 재건축 원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택 분양권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 지어진 다음에 조합원들한테 나눠주고 남는 부분 일반 분양하는데 이때 분양계약 체결해서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입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분양권을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입주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얘기는 뭐예요? 입주할 의사가 없는데 분양권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한다면 그건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투기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70%예요. 그런데 1년 이상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는 건 투기다. 그래서 60% 이렇게 분양권은 60%하고 70%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누진세율 가는 거 아니다. 1년 안 돼서 팔면 70% 1년이든 2년이든 1년을 채운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그건 60%로 부과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본서 보시면 123쪽에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 할증세율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2024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세하지 않죠. 그러나 5월 9일 지나면 할증할지 또 아니면 그대로 연장할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현 정부에서는 중과세 하지 않겠다는 취지니까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언급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참고로만 보세요. 자, 조정 대상 지역 하면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죠. 예, 그런 지역에서 주택을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일반 세율의 20%를 할증한다. 원래는 6에서 45%죠. 2년 이상이면. 근데 여기에 20%를 할증하니까 예, 26에서 65%가 되는 거고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다면 30% 할증하는 걸로 돼 있어요. 법률은. 그러면 36에서 75%까지 요거에다가 20% 요거에다가 30% 할증한다 이 얘기인데 한시적으로 5월 9일까지는 할증하지 않지만 5월 10일부터는 할증하는 걸로 현재 법률은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법률 규정 그대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실무적으로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여기 2주택, 3주택은 조정지역의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택이 2개 이상 2개인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지금 판다 이 얘기야. 2개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조정지역일 수도 있고 하나는 조정지역이 아니고
하나는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에요. 그런데 일반 지역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면 할증 안 해요. 그런데 두 개인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그거는 20% 할증. 주택이 세 개 있어요. 일반 지역에 두 개, 조정지역에 하나. 그래서 3주택 소유자인데 조정지역에 있는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다면 할증한다는 얘기지. 조정지역에만 주택 3개, 조정지역에만 2개 그런 뜻이 아니다. 그죠? 예, 다음. 우리 비사업용 토지 있어요. 비업무용 토지. 이것도 투기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자 보세요. 비사업용 토지라도 미등기는 70%예요. 비사업용 토지 1년 안 돼서 팔았어요. 1년 이상 2년 미만 40%. 1년 안 돼서 양도했습니다. 50% 똑같아요.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를 하면 세 부담이 너무 적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반 지역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여기에 10%를 할증해. 6에서 45가 아니라 6에서 45 요게 아니라 여기에 10%를 할증하니까 16에서 55 여기에 10%를 더하니까 16에서 55 이렇게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일반 지역도 할증하는데 투기 지역은 여기다가 또 10%를 더 할증해. 그러면 26에서 65로 간다.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봤어요. 그러면 요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이 1년 지났느냐, 1년 지나지 않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인할 것이 124쪽 보시면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5번 위에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그래서 나와 있죠. 그 첫 번째 여러분 보유기간은 원래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해서 그 기간이 1년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 2년 이상이냐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20년 가지고 있다 파나 2년 이상이면 다 똑같아.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년 최고가 2년 이상이면 똑같다 이거죠. 이때 보유기간 계산에 1번 2번 나왔죠. 그게 이거요. 꼭 기억할 거. 상속받은 자산은 사망한 사람 누구라고 하죠?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하라. 이를테면 아버지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5년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했고 상속받은 아들이 상속받아서 6개월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상속받은 자산은 원래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사망한 사람 아버지 피상속인의 사망할 때까지 보유기간을 소급해서 그러면 5년 가지고 있다 돌아가셨다면 5년 6개월 그죠? 합쳐서 보유기간 계산한다.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의 무한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하라. 그래야 세부담을 좀 줄여주니까. 그죠?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다. 상속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닌데 상속받은 거 불필요하니까 내가 바로 팔을 수도 있는데 그걸 투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보유기간 합쳐서 계산한다. 또 하나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배우자 직계 총미속 간의 증여재산 이월과세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받고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원래 증여한 자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증여자의 무한날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보유기간 계산한다. 이렇게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 세율에 대한 기출지문을 한번 점검해 보고 가죠. 124페이지. 자, 그럼 첫 번째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적용되는 세율, 여러분 국외자산, 외국 부동산 등은 외국 자산은 보유기간 상관없고 등기여부 관계없이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로만 적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은 어떤 자산을 양도했느냐, 보유기간 종류에 따라서 등기 여부에 따라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있죠. 그래서 국내 자산이에요. 그럼 1번 등기가 된 국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10개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 상가 부동산은 1년 안 돼서 보유기간 못 채우고 팔아도 투기지만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왜? 상가 부동산은 대다수 투기에 많이 이용되지 않아요. 매매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주택이라면 1년 안 돼서 팔면 70%. 그죠? 예. 그럼 2번. 등기된 국내 6개월 보유한 1주택은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6개월이니까 보유기간 1년 충족하지 않았죠. 그러면 1년 못 채웠으니까 단기 매매 차익이다. 투기. 틀렸습니다. 어디서?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70. 그죠? 70%. 다음 3번. 자,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자, 2년은 못 채웠죠? 그러면 상가 건물이니까 1년 안 됐어도 50%. 1년은 채웠는데 2년 보유 못했으면 40% 맞습니다. 다음 3번. 국내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입니다.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을 양도를 한다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거기에 해당하면 60%. 그래서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60 틀렸고요. 그러면 5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단기매매 차익에 많이 이용하죠. 투기. 그래서 주택, 분양권,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70%예요. 70%. 맞고요. 6번 등기된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의 경우, 자, 상가 부동산은 1년 미만이면 50%, 1년은 채웠지만 2년 못 채웠으면 100분의 40. 그래서 틀렸습니다. 100분의 40. 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 제일 첫 번째 단계 6에서 45%인데 1,400만 원 이하일 때는 6%, 맨 마지막 10억을 초과할 때는 45%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일반 지역의 투기 지역이 아니에요. 이런 지역은 10%만 할증하죠. 그러면 6에서 원래는 6에서 45인데 첫 번째 단계가 6이잖아요. 근데 일반 지역의 뭐는 비사업용 토지는 10%를 할증하니까 틀렸잖아요. 100분의 6이 아니라 100분의 16, 10% 할증. 예. 다음 8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하며 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사망한 사람 누구?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구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 부분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124페이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여러분 소득세는 개인이니까 인세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신고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소. 그럼 비거주자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사업장 가지고 사업하면 사업장, 영업장, 영업소, 소재지로 갑니다. 그러나 사업장도 없고
비거주자 개인은 주소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국내에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러면 양도소득은 부동산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뭐하라?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라.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기본이 예정신고가 필수입니다. 왜? 여러분 모든 소득세는 확정신고가 소득이 발생한 그 해당 연도에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확정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도소득은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매매 차익이 단위가 크고 세부담이 커요. 근데 그것을 내년도 가서 내라 그러면 그거 다 소비해버리고 나중에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국가가 손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국가는 세금을 미리 확보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양도소득세는 기본이 보다 예정신고 꼭 해야 돼.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 예정신고와 그다음에 확정신고에 대해서 보는데, 먼저 양도소득세는요, 예정신고 성실하게 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신고 한다면 이제 먼저 언제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예정신고 기한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예정신고는 부동산의 경우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그 달에 오늘 부동산 양도했으면 오늘부터 계산하지 말고 이번 달 말이에요. 양도일에 속하는 그 달에 말일로부터 계산해서 몇 개월, 2개월 이내, 1월 1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1월 말부터 계산해서 2개월이니까 2월, 3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하라. 그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그런데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토지거래할 때는 허가받고 거래하라. 그죠?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거래를 성사시켰다 하더라도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금 청산 주고받았을지라도 그건 무효예요. 무효. 거래가 아니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한 건 원인무효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다만 뒤에 가서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았으면 거래가 아니니까 당연히 신고납부 그럴 의무가 없죠. 그런데 늦게라도 뭘 받았다, 허가받았다. 그래서 허가구역은 언제든지 허가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역시 몇 개월,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도소득세 중에 부담부증여가 있어요.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의 채무 일부를 수증자가 인수 부담하는 조건부 증여죠. 그래서 부담부증여는 일부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부담부증여 거래가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같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맞춘 거야. 증여세는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같이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기한하고 맞췄다. 요 기간 내에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어디에 신고하라고요?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는 영업장이 있으면 영업장, 국내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사업장이 없다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 관할하는 세무서, 양도소득이니까 부동산 양도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여기를 납세지, 여기에 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때 꼭 알아야 될 거, 양도소득은 양도 부동산 과세 대상 물건 양도한 사람은 파생상품은 원천징수니까 파생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익이 없다는 얘기는 매매 차익이 발생 안 했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잖아요. 그래도 올바르게 계산했는지 신고는 해야 된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또는 오히려 양도 차손 마이너스 손해봤어요. 10억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9억의 급매물로 9억에 팔았어요. 매매 차익이 아니라 손실 발생했죠. 납부할 세액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뭐는 하라. 예정 신고는 하라.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올바르게 계산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요때 요 기간 내 성실하게 뭐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러면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다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아예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되겠죠. 이때 무신고 가산세도 고의성이 없으면 단순히 신고를 안 했으면 납부할 세액의 2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가산세 그러면 40%. 과소신고는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100만 원이라고 세액을 신고해야 되는데 줄여서 80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부족한 세금 20만 원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 10%인데 고의성이 있어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 부정자가 붙으면 40%죠. 예. 이해가십니까? 또 하나 예정신고에 관련해서 요거 기억, 니은 꼭 기억하시고 디귿 중요하죠. 뭐 초과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같은 연도에 2번, 3번, 4번 이렇게 여러 차례 양도를 하면 그거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 합쳐서 누진세율이니까 한 번 양도했을 때와 해당 연도에 2번, 3번 양도하면 합산하니까 세부담이 그만큼 커지죠.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몇 번, 2번 이상 하는 경우는 먼저 뭐를 했어도 예정신고했어도 두 번째 거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같이 신고를 해야 된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확정신고. 언제? 요거 1번만. 뭐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과세표준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뭐는 하라? 신고하라.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위에서 예정신고 기한 내 성실하게 뭐 예정신고를 한 자는 뭐 안 해도 돼요? 확정신고를 하지 안 해도 된다. 예정신고하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매매 행위가 없다면 예정신고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아까 예정신고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됐죠. 그리고 내년에 뭐 해야 돼요? 확정신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4번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4번. 자, 잘 보세요.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됐잖아요. 예를 들어 무신고 가산세 적용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가서 확정신고 해야 되는데 확정신고 또 안 했어. 그렇다고 해서 무신고 가산세 또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예정신고 안에서 가산세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또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정신고 안에서 뭐가 가산세 적용됐는데 내년에 뭐 확정신고하라 그러는데 안 했어요. 그래도 가산세가 안 붙네? 그럼 계속 안 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5번 지문이에요.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 안 해도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4번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확정신고 기한 내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한 거에 대해서 100분의 얼마 50을 경감 줄여주겠다. 당근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 예정신고 기한 내 자진해서 뭐를 하면 신고하면 예정신고 가산세 100분의 얼마 50을 경감 줄여주겠다. 다시 말하면 무신고 가산세 적용됐는데 확정신고 기한 내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붙은 거 절반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정신고 안 한 사람이 확정신고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요거 마지막으로 6번에 보시면 당초 예정신고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예정신고를 성실하게 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예정신고 했을지라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다 보니까 세액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럴 때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 확정신고에 관련한 거 예정신고에 관련된 부분 점검을 꼭 하시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124쪽에 보시면 맨 밑에 납세직을 했죠.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밑에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하면 되고 안 했으면 확정신고도 주소지 관할세무서. 그런데 문제는 비거주자는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인데 사업장이 없다면 뭘로 가요?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125쪽에 보시면 예정신고의 2번 예정신고 의무자는 어떤 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파생상품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예정신고해야 되는데 이 경우 꼭 기억할 거 끝에 있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라. 그죠? 그러면 3번 예정신고 기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허가받았어요.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했어도 거래가 아니니까 언제든 허가받아야 돼.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부담부 증여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125페이지 보시면 4번 중간에 예정신고 산출세 계산에 니은 보세요. 니은.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 예정신고 2번 이상 하는 경우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이 있어도 두 번째 거 예정신고할 때는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5번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적용받아서 다음 장에 보시면 뭐 하라? 확정신고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26쪽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확정신고 의무자 어떤 사람이 확정신고해야 되느냐?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어도 확정신고해야 되고 또는 결손금이 발생해서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확정신고는 해야 된다. 그리고 니은은 예정신고했는데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2번 이상 하기 때문에 합산을 해서 정상적으로 예정신고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되지만 합산해서 예정신고 안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공부한 내용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으면 납부도 안 했다는 얘기죠. 납부지연 가산세.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둘로 나눠요.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가산세. 부족하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가산세.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자, 무신고 가산세도 또 둘로 나눠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단순히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일반 무신고는 납부할 세액의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입니다. 그런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안 했다. 부정자가 붙으면 괘씸죄 40%. 다음 과소신고도요. 부족하게 신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이를테면 신고해야 정상인데 80만 원의 세액을 신고했다면 부족한 거 20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때 단순히 누락이 돼서 고의성이 없다. 그럴 때는 10%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 부정자가 붙으면 몇 프로? 40%. 그죠? 예. 그럼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으면 납부도 성실하게 안 했죠. 근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안 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하는데 이건 일일 계산이에요. 일일 계산.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이 있으면 20만 원이면 2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거기에다가 지연 일수 10일이든 20일이든 날짜 일일 계산. 일일에 얼마? 10만 분의 22 0.022% 일일 계산이야. 일일 날짜 하루라도 빨리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산세가 있고요. 또 하나 가산세 이중부가 배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정신고 안 하면 이런 가산세가 적용됐어요. 그런데 예정신고 안 했으면 내년에 확정신고 해야 되겠죠? 근데 확정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그죠? 예정신고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또 부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확정신고에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127쪽 맨 위에 나왔죠. 이중부과 금지 배제. 다음 여러분 또 하나는 확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이거랑 연결되죠. 여러분 예정신고 안 한 사람이 확정신고 안 해도 또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 안 하니까 계속 안 한 사람은 확정신고도 안 하겠죠. 그래서 요거에 상반된 기준. 자, 안 해도 가산세 적용하지 않지만 확정신고 기한 내 자진해서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가산세 적용된 거에 100분의 얼마 50%를 감해주겠다. 이해가세요? 예정신고 하지 아니한 자는 가산세 적용해요. 그리고 확정신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도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확정신고 기한 내 자진해서 뭐를 했다면 신고를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든 과소신고 가산세든 거기에 100분의 얼마 50을 감해주겠다. 요거 하고요. 또 하나 우리 가산세 추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건물을 신축 증축을 하고 그리고 5년 안에 그 건물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환산 취득 가격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조금 나오니까 그럴 때는 건물 환산 취득 가격이나 감정가액으로 하면 감정가액의 몇 프로 5%를 계산을 해서 세액에 더해서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127조 양가로 5번에 대한 내용이죠. 요거 건물을 신축하고 또는 증축을 하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몰라서 무슨 가액? 감정가액으로 하던가 아니면 환산 취득가격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매매 차익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건물 감정가액이나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얼마 5%를 계산을 해서 세금에 더해서 징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산세 부분 보셨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예정신고, 확정신고하면서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 보죠. 여러분, 분할납부는 예정신고하면서 분할납부할 수도 있고 확정신고하면서 분할납부할 수도 있죠. 다만 분할납부 요건 충족해야죠.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 아니면 확정신고하면서 나 분할납부하겠다. 그럴 때는 납부할 세액이 얼마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모아라. 초과하라. 1,000만 원 초과하면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납부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 이내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죠? 분할납부. 여러분 재산세 분할납부는 개정돼서 3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됩니다. 재산세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이렇게. 예. 그러면 2개월 이내 나눠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분할납부 한도는 납부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예정신고하는 경우는 예정신고 기한은 신청은 언제까지 하느냐. 분할납부는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예정신고하겠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확정신고하면서 분할납부하겠다 그러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고요. 이때 분할납부할 수 있는 한도 세액은 정해져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만 분납기간에 내라. 1,500만 원이면 납부기간 내 1,000만 원 납부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500만 원만 2개월 동안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2천만 원을 뭐할 때는 초과할 때는 100분의 얼마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납부까지 보셨고, 여기에 대한 우리 기출지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128조 기출지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소득세법상 양도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1번, 법령에 따른 부담부 증여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양도로 보죠. 그럼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로 가는데 똑같이 날짜를 일치시켰다.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라. 맞죠? 원래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지만 부담부 증여 부분은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를 같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 그러면 몇 개월? 3개월. 다음 2024년 3월 21일 날 주택을 양도하고 대금 청산했어요. 그러면 언제 양도했어요? 3월 달에 양도했죠. 그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3월 21일 날 양도했으니까 3월 달 말부터 계산해서 2개월이니까 4월, 5월 말까지 예정신고하라. 틀렸죠. 6월 말일이 아니라 5월 31일까지. 왜? 양도일에 속하는 그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2개월. 다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납부할 세금 없죠. 그래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 당해년도 누진세율 6에서 45% 하면 부동산 몇 년? 2년 이상 보유한 거.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거 있어도 두 번째 거 신고할 때 먼저 신고한 것도 합산을 해서 세 계산하고 납부한 거 빼고 추가로 납부하라. 그래서 합산을 하여 신고를 안 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맞죠? 합산해서 정상적으로 예정신고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달이죠. 그래서 틀렸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간으로 되어 있죠. 6번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7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다. 과세표준이 없다는 얘기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확정신고는 해야 됩니다. 틀렸네요. 확정신고하지 않는다.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해서 납부할 세액은 없어도 확정신고는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양도소득세의 세율, 예정신고, 확정신고, 분할납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국외자산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